또 푹 고아낸 사골국. 뜨끈한 사골국 한 그릇에 밥 말아 아삭아삭한 깍두기 한 점 올려 먹으면 얼큰한 찌개를 좋아하는 남편은 물론 고기 반찬만 찾던 아이들도 개눈 감추듯 한 그릇 뚝딱. 오늘 이 시간 사골의 영양과 효능을 알아보고 좋은 뼈 고르는 방법부터 사골국 맛있게 끓이는 방법과 사골국물 이용한 다양한 국물 요리까지 이미숙 식품영양학 박사와 정혜운 요리연구가를 모시고 쌀쌀한 날씨 뼛속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사골국에 대한 모든 것 알아봅니다. 이제 우리의 대표적인 겨울철 보양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이겠죠? 뼈를 넣고 이제 오랫동안 고아가지고 끓였기 때문에 일단 칼슘이랑 단백질이 좀 풍부하고요. 또 여름철에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와는 다르게 겨울철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또 몸이 뜨뜻해지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름철에는 땀을 흘리면서 몸이 더 시원해지는 것이고 겨울철에는 땀이 나지 않고 그 열이 고스란히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 이기게 해주는 보양 음식으론 사골국물이 제격. 하지만 소의 뼈 종류가 다양하고 생김새가 비슷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될 때 많으셨을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좋은 뼈 고를 수 있다. 부위가 다양한 소의 뼈. 부위별로 좋은 뼈 고르는 법도 다르다던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좋은 사골뼈 고르는 법 알려주시죠. 사골은 소의 정강이뼈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 한 마리당 상하 4짝씩 나오고요. 잘랐을 때 단면이 골밀도가 치밀할수록 좋은 사골입니다. 사골뼈 고를 때 가장 유념해야 하는 것은 치밀한 골밀도인데요. 뼈 횡단면이 구멍 없이 촘촘한 것이 좋다고요. 또 뼈를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우윳빛이나 선홍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골이 좋고 검은 잡티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족은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이것은 소의 우족이고요. 소의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 사이까지를 우족으로 칩니다. 그리고 우족의 특징은 젤라틴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공국의 재료로 쓰이고요. 길이보다는 굵고 통통한 우족을 고르시는 게 좋은 우족을 고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꼬리뼈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소의 꼬리뼈는 엉덩이뼈와 꼬리를 합친 것으로 주로 반골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의 꼬리뼈는 지방과 젤라틴을 같이 함유하고 있어 육질이 쫄깃하고 담백한 것이 특징인데요. 반골 부분이 선홍빛을 띠고 꼬리뼈 주위의 지방이 하얀색을 띠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도가니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도가니는 소의 무릎뼈를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도가니를 고르시는 방법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뼈가 큰 것이 작은 것보다 골밀도가 높아 국물이 더 잘 우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골뼈의 색깔이 다른 이유 궁금하신 분 많으셨죠? 뼈 색깔의 차이는 소의 성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숫소의 뼈는 선홍빛을 띠고 암소의 뼈는 우윳빛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여기 하나 더. 국내산 사골과 수입산 사골 구별하는 방법.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족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누런 털이 붙어 있는 게 한우를 구분하는 방법일 수 있고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매장이나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을 가시면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쌀쌀한 겨울, 꼼꼼하게 살펴보고 좋은 사골 골라 건강 챙기세요. 네, 뼈의 종류별로 우리가 이제 고아먹는 뼈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뼈를 고르면 좋은지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종류에 따라서 이게 뭐 사골국이냐 아니면 뭐 꼬리곰탕이냐 아니면 뭐 도가니탕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름이 그렇게 달라지죠. 그러고 보니까 VCR 보면서 느낀 건데 참 골고루 먹네요. 그렇죠. 아낌없이 먹습니다. 저희 차리 잡으면. 그러게요.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각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이렇게 무릎 위쪽 부분에 있는 뼈를 사골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다음에 무릎 부분을 도간이라고 하고 밑에는 특별히 또 우족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이 붙어 있고요. 네. 갈비 부분은 이제 뭐 그대로 이름이 갈비가 되겠고 네. 뒤에 엉치뼈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모두 다 꼬리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리 하면 다 맛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거기에 뭐 얼마나 콜라겐 성분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고기가 많이 붙어 있어서 단백질의 그 고기 맛이 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각자 요리를 했을 때 최종적인 맛이 좀 달라지게 되죠. 예. 네, 정말 사랑스러운 동물인 것 같아요. 한민족에게 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제 사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맛있게, 진하게 우려내는 방법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듯이 우선 첫 번째로는요, 정말 좋은 사고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핏물 빼는 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거 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불 조절을 잘하셔야 돼요. 아하. 예, 불 조절을 강약을 잘하셔야 아주 뽀얗면서도 구수하면서도 맛이 깊은 사골 국물 얻으실 수 있어요. 네. 좀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이 과정 꼭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맛있는 사골 끓이는 순서를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끓이기 시작하면 6시 내 고향 할 때까지 끓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선생님 댁에 가가지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화면 네.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사골에 찬물을 부어 핏물을 빼줘야 하는데요. 1시간마다 물을 갈아 최소한 3번 정도 핏물을 잘 빼내야 합니다. 핏물을 다 뺀 사골은 팔팔 끓는 물에 넣어 3분 정도 끓여준 뒤 거무튀튀한 물은 따라버리고 사골에 엉겨붙은 찌꺼기를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다음 씻은 사골을 솥에 넣고 물을 충분히 부은 후 센 불에서 약 1시간 동안 끓여주는데요. 사골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낮추어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더 푹 끓여줍니다. 사골국이 다 끓으면 잘 식혀 체에 면보를 깔고 위에 뜬 기름을 걸러줍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사골에 찬물을 붓고 끓여 2차, 3차 국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사골 국물 완성! 네, 완성된 사골 국물 잘 봤습니다. 좀 몸이 좀 부실해진 것 같아서 저도 한 그릇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앞에요. 색깔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방금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한 번, 두 번, 세 번. 예, 그런 것들이죠? 예, 첫 네. 번째가 네. 초벌한 거예요. 예, 초벌한 거. 그다음에 네. 중간에는 그 국물을 처음 한 걸 다 따라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려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따라낸 다음에 세 번째 우려낸 것이에요. 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확실히 표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국물 요리집 설렁탕집이나 곰탕집에 가면 주문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양식 먹을 때만 뭐 메뉴판 놓고 굉장히 뭐 이렇게 따지는데 네. 원래 설렁탕집에서도 저는 기름 빼기, 살이 추가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 빼기 하면 벌써 세 번째 걸름물이 나오고 예? 네. 안 빼기 하면 두 번째 거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기름을 걷어낼 때도 그것도 비법이 있다면서요. 예, 소의 기름은요, 굿기름이에요. 상온에서 바깥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기름이 딱딱해져요. 요즘 같은 때는 베란다에만 둬도 그냥 그렇죠. 바로 붙죠. 네, 바깥에 내놔서 수저로 이렇게 긁어내시거나 아니면 뜨거운 상태에서는 깨끗이 빠른 면보에다가 걸러주시면 예, 기름을 싹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화면 통해서 저희가 면보를 걸르는 장면 좀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저 하면 이제 기름들 위에 뜨잖아요. 근데 기름이 좀 있어야만 더 고소하다고 하고 그냥 그러니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걷어내고 먹는 게 낫겠죠? 어떻습니까? 자, 음식의 그 고소한 맛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이에요. 그래서 튀김 요리는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맛은 고소한 맛이 있지만 지금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 걷어버리시는 게 좋겠죠. 아까 정 선생님께서도 굿기름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포화지방이 많으면 잘 굳어요. 소기름은 포화지방이 약 45% 정도 들어있는 굿기름이기 때문에 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걷어버리시고 그냥 깔끔한 맛으로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옛날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어르신들 이렇게 힘들었던 그 시절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걷어내고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이제 초벌, 두벌, 세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활용은 어떻게 해요?
예, 네. 이게 식으면 네. 초벌은 그렇지 않은데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연두부처럼 몽실몽실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국물을 즐겨 하시는 분요. 국물 자체를 막 우유처럼 뻑뻑하게 드시는 분들은 네. 초벌한 거랑 두 번째 한 거랑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 미역국이라든가 김치찌개라든가 나머지 요리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면 네. 되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은 사골이요. 좀 냄새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누린내도 나고 잡냄새도 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핏물을 잘 제거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골들이 어때요? 다 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찬물에 처음부터 오랫동안 담가두시는데 물은 한 3배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사골 양에. 그리고 한 1시간 이상은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핏물이 좀 슬슬슬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작업을 3번 정도 해주셔야 그래도 핏물이 좀 제거됐다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향채소 있죠. 네. 마늘, 뭐 파, 생강, 그다음에 양파 이런 것들 넣어주시는데요. 불을 끓을 때 넣어주셔야 돼요. 예. 처음부터 넣어주시면 그 향신 냄새가 그대로 날아가 버려서 불을 끓을 때 잡내를 제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생강 냄새가 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보약 먹는 느낌이 나니까 예. 생강은 좀 적게 써주시면 맛을 살리는데 훌륭합니다. 중국 요리집에 가서 자장면보다 비싼 게 간짜장면이에요. 그렇죠. 그 뭐 앞에 붙으면 비쌉니다. 해장국보다 조금 비싼 게 사골 해장국. 육개장보다 조금 비싼 게 사골 육개장.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요 앞에 사골이 붙은 게 많은데 사골 만두 전골을 해주신다고. 예, 사골 국물을 이용한 만두 전골이에요. 이 우선 재료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예, 각종 버섯들 준비했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은 모양대로 썰어주시면 불려서요? 되고요. 생표고예요, 그렇죠. 건표고예요? 생표고도 상관없고요. 건표고는 물에 불렸어요. 네. 그리고 느타리 버섯은 쭉쭉 찢었어요. 네. 그리고 요 새송이 버섯은 요즘 많이 드시죠. 이렇게 반으로 뚝 갈른 다음에 제가 편을 썰었거든요. 네. 이렇게 편으로 한 0.23cm 썰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만 그렇죠. 예, 너무 썰어서 크지 주세요. 않았어요? 예, 반 정도만 썰어주시고 네. 또 그 다음에 호박이 들어가요. 여기에 찌개 예, 호박 그렇죠. 빠지면 서운하죠. 예,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고. 전골에는 네. 예, 색도 내고 맛도 주는 게 단맛을 주는 게 또 호박이에요. 네. 그래서 호박 들어갑니다. 버섯 3종 세트 준비하시고 그렇죠. 호박 들어가면 예. 되겠습니다. 김치 미리 썰어놨고요. 네, 김치 미리 신김치? 썰어놨고, 예, 그 다음에 만두 또 있어야 돼요. 예, 네. 시간 나시면 손만두 만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 재료는 예, 씨파까지 다 쓸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양념이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네. 여기 오늘 양념이요, 매콤하라고 고춧가루 들어가고요. 자, 고춧가루 자, 넣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그 다음에 고추장이 들어가요. 자, 예, 고추장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고추 기름이 좀 들어가요. 예. 야, 고추 3종 세트네. 그러죠, 예. 조금 맵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 한번 김한국 씨 표정을 제가 봐야 되겠어요. 예, 기름이 둥둥 떠서 느끼한지 안 느끼한지 한번 볼게요. 참기름 좀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맛술에다가 생강을 좀 넣어서 생강술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생강술 조금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빠질 수 없죠, 우리 요리에 마늘 좀 넣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양념장. 네, 생강 맛술 저거 어떻게 만들어요? 자, 생강요. 예. 청주에다가요. 청주 요즘 아시죠? 네. 모모표 청주. 예, 그런 병에다가 생강을 한 두세 쪽 나긋나긋하게 쓸어서 그냥 넣어서 보관하시면 채 썰듯이. 그렇죠. 채 썰듯이, 예. 이런 느낌으로 썰어서. 자, 이렇게 느낌으로 썰어서 이제 준비한 냄비에다가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예. 좀 들어가야 이 예. 사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누린내와 그 잡냄새가 있는 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예. 자, 여기가 뒤에 있었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냄비에다가 돌려 담아주세요. 네. 자, 돌려서, 예. 냄비 바닥이 조금 근사하긴 한데, 예, 제가 잘 해보도록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돌려 좀 담아주세요. 삼각형으로 돌려 담아주시고, 네. 자, 삼각형으로 담아주시고, 담는 옆에 걸 잘 담아내야 더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예, 버섯이 오늘 양이 많으니까 버섯 중심으로 해서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익으면 또 부피가 줄잖아요. 그렇죠. 예. 박주아 씨는 정말 요리를 많이 하시나 봐요, 집에서요. 저 댁에서. 말로만 요리한 100가지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표고버섯도 놔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또 예쁘게 쪽파도 좀 놔주시고,
예, 거의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겨울 음식에는 또 김치 빠지면 섭섭하죠. 네. 예, 선생님, 그래서 어느 정도 신김치 들어가야 좋아요? 예, 사실은 약간 쿰쿰한 냄새 나는 김치도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왜 오늘 고추장이 들어가죠? 예, 고추장이 들어가면 그런 쿰쿰한 냄새도 잡아주거든요. 아까 양념장 들어갈 건데 한 번에 다 넣어요, 나눠 넣어요? 자, 요 양념은요 미리 넣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둥둥 떠다니면 흉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다 딱 놓으시고요. 그 위에다가 아, 가운데다가 넣는다고요? 예, 요렇게 해서 만두로 보이지 않게 장식을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해서 찌개 끓여주면 식구들이 좀 놀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섞어서 주는 거와 이렇게 제대로 세팅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연말에는요 손님들 요리상으로도 아주 뭐 훌륭하지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건 불 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안 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국물을 잘박하게 부어내시면 이제 채소들이 다 죽겠죠. 부글부글 끓으면. 이 그러면서 상태에서 불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념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가운데서 다 골고루 다 퍼져갑니다. 그래서 양념이 골고루 이제 그렇죠. 퍼져간다. 선생님, 올리는 것까지 제가 일단 그럴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골로 만든 떡국은 좀 우리가 자주 먹는 편인데 만두 전골은 좀 특이하고 상당히 정말 맛있고 괜찮은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채소들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영양의 균형도 잘 맞겠는데요. 아, 정말 그렇게 하면? 좋죠. 정말 좋죠. 사실 사골이라는 거는 사골 그 뼈 단일 재료만 가지고 오랫동안 고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완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고았기 때문에 지금 열에 약한 영양소들은 다 파괴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비타민 C도 부족할 거고요. 엽산도 부족할 거고. 근데 저렇게 다양한 채소를 이용을 해서 사골 국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영양소를 다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꽉 찬 그런 영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오늘 겨울철 보양 음식 이 사골국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전화로 주고 계십니다. 전화 주신 분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네, 사골국을 끓여 먹고 싶은데 조금씩 끓이면 맛이 없고 한꺼번에 많이 끓여야 맛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또 식구가 3명뿐이라 많이 끓이기 너무 엄두가 안 나서 그래요. 그렇군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큰 솥에다가 이제 사골을 끓이면은 네. 그게 좀잘 우러나고 훨씬 더 맛있는 건 알겠는데 가족이 뭐 2명, 3명 이러면은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와 같은 고민이에요. 그렇죠. 예, 요즘 뭐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아이 한둘 키우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끓이기가 좀 번거로우시기도 하고 엄두가 안 나실 텐데 사실 맛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실험실에서 보면은 그냥 한 덩어리씩 사골 한 덩어리씩만 해가지고 각 조건별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우러나는데 맛이 우러나는데 크게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 덩어리씩 뼈를 팔지를 않아요. 아하. 그래서 아예 많은 한꺼번에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끓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끓일 수밖에 없기도 한데요. 또 조금씩 끓일 때 문제점이 또 하나는 금방 졸아버려요. 예,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사골국 끓이다가 불나기도 한다고 얘기할 정도. 냄비가 완전히 바닥까지 그렇죠. 다 타버리니까. 네. 이제 많이 끓이셔야 되는데 끓이셔서 오랫동안 보관하시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가 근데 없는데. 보관 어느 정도나 하면 괜찮아요? 보관이요. 그 사골을 끓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고기도 넣고 이것저것 해서 완전히 요리를 만든 경우에는 냉장 온도에서 한 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재료를 넣지 않은 상태로 그냥 사골국만 딱 끓였을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셔도 되고요. 더 많이 보관하시는 경우에는 물론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냉동 보관 요령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어쨌거나 그 사골국 끓이다 태우면은요, 그 냄새 집에서 한동안 갑니다. 항상 옆에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골, 만두, 전골입니다. 김한국 씨 개봉 예, 저는 해주시죠. 뜨거운 걸 잘 못 잡습니다. 예. 아유 참 제가 자 야, 먹으면 지금 부럽네요. 아까 양념을 그냥 가운데다가 올렸었는데 쫙 퍼졌네요. 그렇죠. 예. 선생님 근데 만두를요 끓은 다음에 넣는 게 더 맛있을까요? 아까 저희는 일단 다 올린 상태에 만두까지 올리고 국물 붓잖아요. 네. 뭐가 더 추천할 만해요? 사실은 예, 네. 피가 튼튼하면 같이 끓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냉동 만두 같은 경우에 그냥 같이 좀 끓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냉동이 풀린 만두들은 네. 예, 나중에 한 소끔 끓은 다음에 위에 얹어 주셔도 좋아요. 네. 자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김한국 씨가 이 요리는 이 요리입니다. 이 효리가 아니고 이 요리는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요리가 맛있다니까요. 그렇죠. 버섯이 주인공인지 사골이 주인공인지 만두가 들어가요. 주인공인지 저는 이런 게 다 맛있는 드셔보세요. 거야 이런 게요. 사실은 만두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국물을 많이 드셔야 그러니까. 주인공을 드시는데 그럼. 그죠? 아, 근데 고춧가루가 정말 동동 떠 있어가지고 남자분들 드시면 속 풀릴 것 같아요. 어머? 이거 왜 이렇게 표정만 봐도 진해요? 뭐. 이거 정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버섯 전골보다요, 훨씬 진하고요. 이 고기의 구수한 맛이 나요. 사실 이 뼈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누린내도 안 나요. 왜냐면은 매콤한 맛도 있고 아까 뭐 이렇게 술도 이용하고 그랬잖아요. 생강술. 나는 어떠세요? 저는 네. 만두가 3개밖에 안 들어가길래 이걸 누구 코에 붙이나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겠구만요. 매콤하게요. 이제 찌개류 같아요. 이게 전골 찌개. 야, 국물이 진한 게 밥하고 같이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네. 뭐 두 분 드시는 것만 봐도 정말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좀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많은 분들이 사골국도 우리가 자주 먹기도 하고 사골국을 이용해서 많은 음식들을 만드는데 또 사골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맛있게 사골국 만두 전골을 드신 김한국 씨가 특별히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해와 진실이네요. 야, 사골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말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국민들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해외 동포들도 궁금해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첫 번째, 너무 거창하게. 첫 번째, 자, 궁금증. 소의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국물이 맛이 더 진하다. 돼지도 네. 족이라죠, 족. 네. 족발 그러잖아요. 이게 또 앞다리가 맛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도 역시 마찬가지인가? 일단 궁금하시죠? 우리 저기 아니 근데 오히려 뒷다리가 더 굵고 좀 힘이 있어서 저는 뒷다리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앞다리를 더 드는데. 많이 쓰니까. 그래도 뒷다리가 더 굵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다가 네. 겨울에는 다리를 족을 먹고 예. 여름엔 꼬리를 먹어라. 왜? 왜냐하면 소가 겨울에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다리에다 힘을 주고 있고 여름에는 파리를 파리 쫓으려고 꼬리를 많이 흔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낭설입니다. 일단은 찢어진 백과사전이시기 때문에 김한국 씨 이게 믿을 수 있는 이론인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소의 앞다리가 네. 뒷다리보다 국물 맛이 진하다. 이건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싸우지 마십시오. 정답 나갑니다. 정답은 X입니다. X. 예. 그러니까 정말 낭설인데요. 그런 선입관이 있죠. 그래서 네.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앞다리 따로, 뒷다리 따로 해서 국을 끓였어요. 사골국을. 네. 그래서 영양 성분 검사도 해보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한번 맛을 보게 하고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 맛이 전혀 차이가 없다. 이제 아하. 끓이는 방법이 동일하기만 하면 앞다리나 뒷다리는 맛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하나 참 저는 그 여성으로서 약간 슬픈 일이 이 자료 네. 조사를 하면서 출산을 한 암소의 뼈인 경우에는 맛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확실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출산을 하고 나면 굉장히 뼈속에서 다 뭔가 빠져나간 느낌. 이 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만큼 출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게 그러니까 칼슘도 더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머님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예, 내가 너희들 낳느라고 뭐 등골이 다 빠졌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는 네, 말씀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렇죠. 예. 효도 선물로 좀 사골 좀 갖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이제 사골을 고르실 때 뭐 앞다리, 뒷다리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제 소의 뭐 출산 횟수라든지 연령을 보는 게 중요할 것도 같은데 일단은 부위별로요 영양 성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 역시 이제 실험을 네. 해봤더니 부위별로 우려내는 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다리뼈, 즉 사골 가지고는 오랫동안 우려내서 그 뼈 안에 들어있는 거를 우려내서 먹는 거고 갈비인 경우에는 붙어있는 그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끓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 안에서 그 성분이 우러나올 시간이 없을 뿐이죠. 예. 그래서 동일한 부위, 뭐 다른 부위 상관없이 뼈의 성분 차이라기보다는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고기가 얼마나 더 많이 붙어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사골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아주 재밌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도 좀 질문.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참 재밌어요. 그래요? 자, 4번 이상 끓인 사골국에는 영양가가 없다. 옛날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습니다. 네.
국산 토종 변견인데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사골국을 끓이면 걔가 그냥 눈도 빠릿빠릿하고 귀도 쫑긋 세우고 기다리는 거야. 뼈를. 근데 저희 어머니는 최소한 8번을 하니까 나중에 걔가 먹을 게 없어. 가버려요, 그냥. 그때부터는 사골국만 끓이면 걔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과연 저희 어머니처럼 7번, 8번 끓여도 계속해서 국물 맛은 영양가가 있는지. 야, 이거 콕 찍어서 4번 이상이라고 또 해주셨거든요. 4번 영양가가 없다입니다. 질문이. 없다. 제 답은 맞네요. 이거 영양가 X일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오늘 정혜원 선생님 몇 번 끓이셨어요? 3번 세 번. 끓이셨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표준 조리법은 6시간을 끓여요. 가정에서는 이제 몇 번 끓이시는지 뭐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6번을 끓이고 그 다음에 또 새물을 넣어서 6번을 끓이고 또 새물 부어서 6번 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3번을 우러낸 경우에 그 다음 4번째 끓이게 되면 영양성분, 특히 칼슘의 용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칼슘의 흡수를 오히려 방해하는 인이라는 무기질이 있는데 네. 인의 용출이 더 많이 촉진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드시는 것이 4번째부터는 안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골뼈를 우려내실 때는 6시간 기준으로 3번까지만 드시고 8번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예. 이상이 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 네네. 나온다. 인이 이렇게 또, 해석하면 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너무 알뜰한 것도 안 좋으네요. 자, 3번째 진실. 요거 정말 궁금해하는 겁니다. 또 그래요? 야, 설렁탕과 곰탕은 같은 요리다. 어떤 분은 설렁탕은 소뼈 요리고 곰탕은 곰뼈 요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거 한번 예. 알아볼까요? 진짜 예. 아주 흡사한데 곰탕이 조금 맑은 것 그러게요.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때요? 헷갈리죠. 네. 그게 그거 같은데 정답은 아닙니다. 예. 그 이름이 다른 것처럼 이름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사실. 근데 이제 그 설렁탕의 그 말이 설렁탕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겨났느냐부터 따져보면 네. 그 조선시대 선농단에서 임금님이 그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끝나고 나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것으로 국을 끓여서 다 함께 나누어 먹었다 하는 것에서 선농단에서 비롯된 말이 이제 설렁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설은 설렁설렁 끓여서 설렁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설렁탕의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우러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렁설렁 끓여서 맑은 국물, 아주 맑진 않지만 그 곰탕에 비해서는 조금 맑은 국물이 되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곰탕의 경우는 설렁탕보다 더 오랫동안 우려냅니다. 그래서 국물이 아주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하는데 곰탕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그야말로 곰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왔다 해서 예, 그 조리법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설은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육류 요리를 할 때 오랫동안 고아서 만든 요리를 곰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육류 요리 조리법은 몽고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예. 그 영향을 받아서 곰탕이 되었다 이러는 그런 어원도 있습니다. 아무튼 곰탕은 오랫동안 끓이는 것이 특징이고 따라서 소고기뿐만 아니라 닭을 가지고 오래 끓인 경우에는 닭곰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생선을 가지고 또 오래 끓이면 생선곰탕도 되고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곰탕을 사용하는 것이고 설렁탕은 그보다는 덜 끓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야 정말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어제 또 그 연말연시 맞아서 좀 해장하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보내드렸는데,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골을 이용한 육개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숙취해소, 해장 음식으로는 뭐 최고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재료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재료는요, 먼저 양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양지, 우리 어머님들이나 주부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물 내는데 사용하는 고기 재료잖아요. 네. 예, 양지를 향신채에 넣고 잘 삶아주세요. 그래서 쪽쪽 핏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잘 찢어질 때까지 삶아주시다가, 예, 다 식으면 고기는 건져내시고, 제가 일부러 약간 기름을 동동 띄워봤어요. 바로 이런 기름들은 날씨가 차가우면 생기는 기름이거든요. 이게 수저로 건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건져지죠. 네. 예, 이렇게 해서 국물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맑은 국물을. 그렇죠. 그리고 육개장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대파, 고사리, 양파, 그다음에 그 토란대 숙주인데요. 토란대, 숙주, 고사리는 잘 삶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특히 삶은 토란대는요. 목이 아린 사람들이 있어요. 먹으면 따끔따끔한 사람들은 쌀뜨물에 담가놨다가 쌀뜨물에 한번 삶아주시는 게 좋고요. 고사리는 좀 여러 번 삶아내주셔야 잘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대파는 이렇게
파란 부분이 아니라 흰 부분만 길쭉길쭉하게 제가 미리 썰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푸른 부분이 들어가면 좀 잘 음식이 신대요. 그래서 예, 여름에 특히 육개장, 대파 육개장 하실 땐 푸른 부분이나 파는요 한번 살짝 데쳐서 네. 육개장을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정성스럽게.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자, 고춧가루. 육개장은 좀 지역마다 다르고 집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끓이는 게. 그렇죠. 가가레처럼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정혜윤표 육개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국간장을 좀 먼저 넣어요. 예, 밑간이 되도록. 그다음에 마늘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기름 약간. 사실 고추기름을 넣기도 하는데요. 앞전에 고추기름을 제가 사용을 해서 이번엔 참기름을 이용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누리내 나지 말라고 후춧가루 약간 넣을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양념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육개장은 주부 빵단이라도 할 수 있어요. 주부 빵단이라도 자 이렇게 보울에다 놓고요. 요 모든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 아까 각각의 그렇죠. 준비한 예, 재료들을 각각 넣고요. 재료를 다 준비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손으로 조물조물할 거예요. 이 양념과 함께. 그리고 여기 고기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고기랑 함께 자 이렇게 다 넣고 이 양념을 잘 하셨다가 묻혀요? 그렇죠. 여기에 바락바락 주물러서 바락바락. 양념이 다 안에까지 잘 배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그렇죠. 저는 바락바락 대든다 소리 들어도 바락바락 주무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아니 요걸 잘해서 양념이 잘 배어들어야만 육개장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이렇게 좋은 표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양념이 다 서로서로 잘 묻으면 네. 요때 요 양념을 묻은 양념을 재료 속재료들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골국물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사골 국물도 들어가는데 양지 아까 그렇죠. 빠질 수가 없어요. 양지 국물 여기에 맛성분이 다 우러 나왔겠죠. 네. 그래서 요거 넣고 양지 국물 먼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같이 같이 부어주시면 넣어도 돼요. 같이 해서 상관없고요. 한번 보루루 끓여주시는데요. 또 육개장에는요. 이게 육개장 국거리보다도 계란 꼭 걷어 드시는 분이 계세요. 예, 계란은 한번 우르르 끓으면 주라를 친다 그러죠. 네. 예, 이렇게 살살 뿌려서 위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네. 끓여주시는데 항상 끓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간은 소금을 할게요. 예. 근데 정 선생님, 이거 저 육개장 기호에 따라서 대파 그 파란 부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넣어도 되죠? 넣어도 되죠. 데쳐서. 저 그거 좋아합니다. 제가 데쳐서. 예. 아까 정현 선생님이 바락바락 그냥 묻혀주셨고. 근데 그것도 예. 약간 파를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녹말가루. 녹말 그러면 더 보들보들. 예. 자, 제가 이제 비닐 장갑을 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좀 예. 저기 안 하고 그냥 손맛을 내기 예, 위해서 사실은 하셔야겠어요. 제가 비닐 장갑 껴야 되는데요. 네. 예, 비닐 장갑을 끼니까 좀 손맛이 덜한 것 같아서 오늘은 리얼리티를 살렸습니다.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예. 거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양지 국물, 보통은 이제 소고기 국물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사골 국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좀 더 가미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뭐 맹물로 끓이는 것보다야 100번 네. 낫겠지요. 특히 이제 그 뼈를 오랫동안 구워서 그 안에서 칼슘도 용해됐지만 그 단백질 부분이 녹아 나오면서 아미노산으로 변형이 되는데요. 그 아미노산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숙취 해소하는 데 훨씬 더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다 어른들이 사골 드실 때가 뼈가 좀 약해졌다 생각할 때 드시거든요. 네, 실제로 네. 도움이 되나요? 그 부분은 기대만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사골 방송을 하면서도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뼈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뼈에 정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는 그렇게 뭐 12시간, 6시간 고왔더라도 100ml, 사골 100ml당 칼슘 함량이 약 15mg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유랑 따져보면은 뭐 우유가 100ml에 105mg 정도의 칼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냥 뭐 맹물로 국물을 끓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칼슘을 더 많이
네,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정도가 되겠고요. 사골로 요리를 만들었을 때 특히 주의하실 점은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지 않도록 간을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소금을 많이 넣으시게 되면 나트륨 성분이 뼈에서 칼슘을 더 녹아 나오도록 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높으시거나 아니면 뼈가 약하신 분들 나트륨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거든요. 그 경우에는 국물의 양을 너무 많이 잡으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좀 보십시오. 정말 이 사골 육개장이 정말 폴폴폴폴 끓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요, 김한국 씨. 예. 그렇죠? 이거는 가마솥으로 그냥 한 솥까지 끓여갖고 네.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이거. 야, 정예윤표 사골 육개장. 전혀 고추기름이 들어가지 아니한 네. 그러면서도 육수의 깊은 맛과 영양을 살린 육개장입니다. 깊은 맛은 내가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그냥 소고기 국물보다는 조금 다르죠, 확실히. 좀 깊어요. 약간, 예, 좀 걸쭉한 느낌도 들고요. 거의 인당소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골 국물을 이용한 요리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요, 사골을요, 이런 방법으로 드시면요, 정말 몸 보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화면 통해서 알아봅니다. 사골국. 그냥 먹는 것이 질린다면 이런 요리 어떨까요? 박영란 요리 연구가와 함께 사골국을 이용한 약선 요리 배워볼까요? 첫 번째 만들어볼 요리 영양 사골 굴밥인데요. 겨울 제철 음식 굴과 팥을 비롯한 강낭콩, 대추, 마, 견과류를 준비. 먼저 굴은 소금을 뿌리고 살살 흔들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요. 다른 재료에 비해서 딱딱한 강낭콩과 팥은 따로 한 번 삶아줍니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면 큰 냄비에 불린 쌀과 삶은 강낭콩, 팥, 마, 굴을 차례로 넣고 사골 육수를 붓고 끓이면 되는데요. 이때 뚜껑을 열고 끓여야 한다고요. 처음에 센 불에 뚜껑을 닫지 않고 끓이다가 이제 끓기 시작하면 한번 저어주고 그때 이제 뚜껑을 닫아주는 거죠. 그러면 밥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밥이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부드럽게 밥하는 비법 복습합니다. 먼저 뚜껑을 닫지 않고 센 불에서 끓여주고 주걱으로 한 번 저어준 뒤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 8분간 더 끓여줍니다. 밥이 완성되면 불을 끄고 대추와 호두를 넣어서 뜸을 들이면 되는데요. 양념장 한 숟가락 넣고 비벼 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사골 영양굴밥 완성! 이 영양사골굴밥 어디에 어떻게 좋을까요? 특히 이 사골 영양굴밥을 먹게 되면 소화기가 약해서 사골을 그냥 먹었을 때 흡수가 좀 힘들었던 분들이 흡수도 잘 되고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보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 원지 사골탕. 이 중에 원지라는 재료가 눈에 띄는데요. 조금 생소하죠? 원지는 추운 겨울철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인데요. 대형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원지는 쌀뜨 물에 3시간 이상 불려놨다가 겉피가 부드러워지면 심을 제거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심이 제거된 것을 판매하기 때문에 심이 제거된 걸 구입해서 쓰시면 편하실 것 같으네요. 심을 제거한 원지는 사골 육수와 함께 냄비에 넣고 3분의 2로 졸인 뒤 체에 걸러 육수를 만들고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파, 생강을 먼저 볶아주고요. 쇠고기와 청주를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그리고 구기자 만들어 놓은 사골 육수, 청경채를 넣고 녹말물을 부어 농도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찬바람 부는 겨울철 사골 국물 활용한 요리로 건강 챙기세요. 네, 몸보신 되는 사골 요리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제 앞에 이 겨울에 딱 먹으면 좋을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선생님 뭔가요, 이게? 사골 미역죽인데요. 사골 그 안에 두부도 넣고 사골 두부 미역죽 네. 만드는 방법 소개해 주세요. 예, 죽 여러분도 많이 끓여보셨어요? 예, 죽을 끓일 때는 하나만 알면은 죽을 잘 끓일 수가 있어요. 쌀이 한 컵이면 6개. 그렇죠. 예, 맞아요. 물이 6컵. 오늘 쌀이 부른 쌀이 한 컵이면
오늘 또 사골 국물이 6컵 준비되어 있으면 좋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2번째 국물이 없으시다면 3번째 국물도 상관없고요. 잘 불린 쌀을 칼로 막 점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커터기라 그러죠. 드르륵 갈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미역이요. 잘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연두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역을 살살살 먼저 참기름과 간장에 볶다가 쌀 넣고 볶다가 육수를 부어주시고요. 참기름 마지막에 후루룩 뿌려서 소금과 함께 간해서 드시면 돼요. 여기 지금 죽에 구멍 난 부분은 김한국 씨가 지금 한 숟가락 떠간 부분인데 맛 어떤가요? 난 또 벨죽 다 봤는데 이 순두부하고 미역하고 사골하고 들어가서 죽 끓이는 것도 처음 봤는데 맛이 어때요? 뭐 뻔하죠. 맛있죠. 네.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드시면 영양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습니다. 배운 대로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